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. 일단은 상한가 매수 잔량이 50만 주 이상 쌓여 있다가 계속 이제 물량이 체결이 되는데, 일단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돼야 되는 게 맞죠. 그리고 SK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한가 진입과 함께 결론은 이렇게 분봉에서 이제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제 뭐 짝짓기 매매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요.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세를 끌어올렸는데,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상한가 이탈 이 흐름과 함께 급격히 조정을 받고 있죠. 결론적으로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요 변동성 부분이 이제 내일까지로 연동이 됐을 때는 다소 버거울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소형주 기준에서는 상한가에서 물량이 손바뀜이 나오면은 그러면 새롭게 잡은 쪽이 들어올린다 할 수 있는데, 40만 주 가지고 전체 추세의 손바뀜이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. 그래서 일단 상한가에서 이제 50%, 그리고 상한가 이탈 이후에 2%, 그럼 29만 5천 원이 이탈되면,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됩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했더니 또 상한가 하더라. 그러면은 이제 SK케미칼을 아주 짧게 단기 공략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의 기준이 잡혀야 돼요.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올려드린 이런 내용들, 이게 이제 그 방안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요 내용 뭐 맨날 배웠는데 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자, 기준점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15번째 방에 계신 분들은 일단 뭐 수익 기준이나 이런 걸 잘 잡아내시고 가지고 가시고 하시는데, 지난 그 금요일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. 금요일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오픈되어 있는 종목군들 야간에만 거래량을 오픈해 드리는데, 이제는 야간에도 교육 들어가면은 이제 야간에도 이 오픈해 드리기가 좀 어려워지죠. 금요일날 VA 들어왔던 게 큐라클, 이연제약, 넥스사이언스,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. 이렇게 이제 VA 들어오고 이날 17%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나서 뭐 금요일, 이게 월요일, 월요일 기준에서도 8월 9일 기준에서 월요일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개파락에 눌림목, 그 다음에 넥스사이언스가 이제 개장 초에 VI, 그 다음에 카페24가 또 개장 초에 VI. 오늘 기준에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이 기준들을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가 중요한 거죠. 에코프로는 이제 600만 주 이상 실리면서 저점 대비 쭉 뻗어 올린 흐름이 되는 거고,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야간 심야에는 이렇게 올려드렸는데, 두 번째 LG전자가 바뀝니다. 뭘로 바뀌죠? 두 번째 LG전자가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로. 개장 초에는 이제 개장 전에는 물량을 기준 거래량 안 올려드리는데, 일단은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 채팅방에는 올려드리겠죠. 그리고 당연히 VIP 회원님들 방에는 이제 물량을 올려드릴 거고, 기준 거래량을. 결론적으로 이 종목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종목 설정하는 방법을 잡으셔야 되고, 또 차익 실현을 왜 상한가에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정도 범위에서가 아니고, 또 예제 부분도 이제 같이 또 들여다 보셔야 되고, 그래서 일단 이제 예전에 교육 후기들이 있어요. 교육 후기, 그 부분들을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. 파일 부분. 교육 후기 보시면은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매매를 했을까, 이 기준이 잡혀니까.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거래대금 뭐 1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
SK 바이오사이언스 거기에 SK 케미칼 연동을 시켜서 아주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SK 케미칼도 뭐 거래대금 터져 있기 때문에 그쪽도 자금은 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순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그다음에 이제 아주 큰 자금이 아니라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치고 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 따라붙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SK 케미칼 그리고 이런 경우도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큐라크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매매를 잘해서 수익을 크게 냈다 그러고 오늘도 대박 났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고점에서부터 기준을 잡게 되면 오늘 어마어마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15% 상상을 초월하죠. 개장 초에 이제 우리가 큐라클이냐 아니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준을 실질 매매가 될 수 있는 종목 기준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기준점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범위들 바이오냐 뭐 오늘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일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거래가 둔화되어 있을 때 지금 기준에 거래 둔화되고 고점 대비 이제 미끄러져 있죠. 이럴 때는 사실상 전량 차익 실현. 또 명신산업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이제 불과 며칠 전이죠. 요 날입니다. 7월 29일. 7월 29일 날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었기 때문에 거래 기준에서 이 거래가 추가적으로 연동이 되면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쪽의 명신산업 부분은 이제 따라붙을 수 있다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거래대금은 지금 수반되지 않았지만 추세 강화는 지속되고 있죠. 거래량만 좀 수반되면 됩니다. 그러면 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이제 OMA 20MA 기준 OMA 20MA 기준이 앞전의 흐름처럼 또 너무 제한적인 거래량 거래대금이라면 버거울 수 있겠습니다만 개별 매매 기준의 시가총액 2조짜리의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익 기준을 잡아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이제 종목별로 이제 대응의 기준점 이런 기준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?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. 에코프로 기준에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정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. 여기든 오늘이든. 근데 그거는 바라보시는 시각에 따른 정점의 인식인 거지. 뭐 지금 기준에 돌파갭 앞전에 이제 그 뭐 권리락이든 뭐든 돌파갭이 발생돼 있는 이 흐름에서는 대략적으로 10만 5천 원까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이제 10만 2,4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. 꼬리가 일부 달려 있어도 주봉으로 볼 때는 그 꼬리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거고 그러니까 예단할 필요가 없다. 기술적인 분석은 예단을 해서 대처하는 기준이 아니다. 그냥 이럴 것이야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. 지금 지난주에 주봉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뭐 이 어떻게 더가 거품이지 그 논리와 묻지마에 무조건 매수해라는 이제 논리가 두 개를 부딪힐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해라는 쪽은 결국은 몇 개월 못 가요. 거기도 길게 가봐야 1년. 신라전 매매할 때 뭐 신라전이 세상 최고의 주식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. 일본 기준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늘의 기준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. 이런 자락에서 이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을 따라붙냐 이거. 그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. 이런 기준에서도 여기가 뭐 정점이라고 인식하죠. 금요일 날. 이걸 어떻게 따라붙을까 이걸. 그죠? 시가총액이 지금 23조입니다. 23조.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변동성 매매.
내 종목은 진짜 너무나도 못 가고 있는데 남의 종목은 굉장히 잘 간다. 근데 남의 종목 잘 간다의 기준이 1%, 2%잘 간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잖아요. 결론적으로 변동성을 해석한단 말이에요. 그럼 그 변동성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면 뭐 넥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. 개별 기준에서 변동의 기준을 대처한다. 그러면 2천억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기준 거래량 나는 이 정도를 볼 것이다. 아니면 지지 라인을 이렇게 설정할 것이다.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.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인 범위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정현님들도 좀 지금 상태에서 좀 다소 공부가 안 들어오시겠지만은 이 VOD 다 달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세요. 9시간짜리 이거 다 작년에 110만 원 받고 진행했던 교육이니까 이거 다 달라고 그러셔서 VOD 보시고 기준 잡으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오늘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요 과거 그 작년 4월 요 VOD도 다 드린다 그랬죠. 그리고 2015년도 아카데미 요 기준도 다 드린다 그랬어요. USB 오늘까지 기준에서 그렇게 하고 17일부터 추가적인 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문자 받으셔서 스스로 매매 기준 잡으시고 문자 이제 받으시면은 이렇게 6개월 선착순 100명까지만 6개월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번 마감하고 언제 또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할 때는 이렇게 문자 기간을 많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. 홈페이지에 직접 오셔서 가입을 하시고 혹은 오른쪽 화면에 전화번호 전화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십시오. 그래서 교육 부분들은 꼭 참여를 하시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분들 기준에서는 넥스 바이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뭐 들여다보더라도 내일 들여다본다.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낙폭과대라고 인식할 수 없다. 뭐 이런 기준들을 설정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SK케미칼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연동 매매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크래프톤은 또 강보합으로 돌려놨는데 도지죠.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주가를 밀고 내려갔던 부분 10%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또 돌렸다가 뭐 정신없습니다. 예.